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을 ETF로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래에셋 제일의 타이거 ETF 유튜브 스타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매년 4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증권사에서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펀드를 매매하거나 ETF를 매매해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은 ETF로 투자할 시의 장점은 다양한 자산군의 ETF를 주식처럼 쉽게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매매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ETF로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ETF로 자산배분 투자하기. 개인연금이 특성상 장기 투자라서 주식 100%의 투자가 기대 수익률이 가장 커요. 모든 자산군 중에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크고요. 주식의 비중이 많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데요. 주식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손실을 확정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투자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자산배분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영을 하면 변동성과 MDD는 최대 손실폭을 얘기하는데요. MDD가 마이너스 40%다 라고 하면 고점 대비 자산이 마이너스 4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MDD를 낮춰서 기대 수익률은 주식이 100%인 것보다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복리 수익률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은퇴가 가까울수록 하락장에서 연금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산배분 투자가 필요해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100%로 투자하다가 마침 내가 은퇴할 때 하락장이 시작이 돼서 큰 손해가 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양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자산배분 투자로 운영을 하면 최대 손실폭이 낮아서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찾았을 수가 있겠죠.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초를 알아볼게요. 자산군을 크게 분류해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대체자산과 현금으로 크게 분류가 돼요. 위험자산은 주식이 있고 안전자산은 채권이 있고 대체자산에는 금이 있는데요. 상관 개수가 마이너스인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을 모으면,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을 모은다는 말은 A라는 자산이 오르면 B라는 자산이 떨어지거나 B라는 자산이 오르면 C라는 자산이 떨어지는 그런 자산들을 모은단 말이고요. 각 자산들이 서로 오르고 떨어지게 돼 있는데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매매를 하면 플래시, 바이로, 앤 셀 하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반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떨어진 자산들은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사게 되고 많이 오른 자산들은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게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구조고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산군을 먼저 분류해서 비중을 정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비중을 정할 수 있을 텐데 예시로 일단 위험자산 주식은 50%, 안전자산 채권은 30%, 대체자산 금은 10%, 현금은 10%인 포트폴리오를 정해볼게요. 주식과 채권은 포트폴리오의 기본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아서 주식의 비중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 높아지게 돼요. 반대로 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져요. 보통은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배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안정적인 구성으로 할 때는 채권 자산이 더 비중이 높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제로금리 시기고 안전자산 채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주식을 안전자산보다 높게 하는 게 유리한 시기이긴 해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산군을 분류해서 투자 종목을 정한 다음에 비중대로 매수를 하면 돼요. 예시를 들어보면 위험자산 주식은 선진국과 이머징 한국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까 합쳐서 50%를 투자하겠다고 했죠. 선진국은 3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으로 투자하고 이머징은 10%,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으로 투자하고 한국은 10%,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200 ETF를 매수를 하고요. 안전자산 채권은 30%를 현노출 미국 중기채 ETF인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매수하고 대체 자산은 금으로 10%로 타이거 골드 선물 H를 매수할 거고요. 현금은 10%로 그냥 예수금으로 두거나 MMF를 매수하면 돼요. 비중대로 매수를 한 다음에 일정한 주기마다 리밸런싱을 하게 되고요.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정해진 비중대로 일정 주기별로 맞춘다는 거고요. 오른 주식은 팔게 되고 떨어진 주식은 다시 사게 돼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인 블래시를 시행하게 돼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한번 간단히 백테스팅을 해봤는데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최대 1년까지 백테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해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옮겨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1년이라고 정해졌고 2019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고 이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의 급격한 하락과 V자 반등이 있었죠. 비교 기준은 코스피 200 지수로 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타이거 200 10%, 타이거 미국 나스닥 30%, 타이거 차이나 CSI 300 10%, 타이거 골드 선물 H 10%, 타이거 단기 통환채 10%,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30%로 구성을 해봤어요. 현금은 10% 넣고 싶었는데 현금은 종목으로 구성할 수가 없어서 현금과 가장 유사한 타이거 단기 통환채를 현금 대신 넣어서 백테스팅을 해봤어요. 백테스팅 결과인데 여기 주황색으로 된 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그래프고요. 여기 남색으로 된 게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 그래프인데 2019년 10월 20일에 0%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올라갔죠.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간 느낌도 있었는데 2020년 2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코스피 200은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미국채의 선방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상승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3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는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빠지고 2019년 10월 20일 대비 30%나 마이너스가 됐죠. MDD가 마이너스 30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도 가지도 않았죠. 손해가 아예 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최대 손실폭이 자산 배분이 주식 100%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V자 반등에선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은 상승률이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코스피 200 지수만 투자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의 변동폭도 코스피는 굉장히 큰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죠. 변동폭이 작아야 안정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3월 팬데믹 위기에서도 손실이 없었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30%가 갔었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최근 1년 수익률 기준 22.82%로 코스피 200보다 높으며 위험은 12.93%로 코스피보다 낮아요. 위험 대비 수익률, 즉 샤프 지수와 연간 수익률, 변동성, MDD, 최대 손실폭 모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우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은 14%, 위험은 33%였는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22%나 되는데 위험은 12%로 훨씬 작죠. 개인연금을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ETF로 적립식으로 자산 배분 투자하면 적은 변동성과 낮은 MDD로 편안하게 패시브 투자하면서 시장 평균 이상의 CAGR, 연평균 수익률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투자 초기에는 주식 100%로 해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개인연금도 적립식으로 자산 배분 투자해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